할아버지와 손자의 시간 여행 6화 고물의 재발견 시간이 만드는 가치 새것의 저주와 가치 진동 현대적인 백화점 화려한 조명 수많은 사람들이 신제품 앞에 줄을 서 있다. 2025년 인류는 풍요의 패러독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가정당 3만 개의 물건. 인류 문명은 소유라는 종교를 숭배하며 그 신앙의 중심에는 새것이라는 단 하나의 성물이 놓여 있습니다. 새것이라는 이 글자는 마케팅의 연금술입니다. 기업들은 우리의 결핍감과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작년 모델은 이제 구식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뒤처진 사람입니다 라는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의 쳇바퀴 위를 달립니다. 새것이 행복을, 새것이 성공의 증거를, 새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집단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빠르게 교차하는 신제품 광고와 그 뒤로 보이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 하지만 그 맹목적인 추구의 결과는 지구라는 거대한 쓰레기통입니다. 매년 5천만 톤의 전자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그중 대부분은 고장 나서만이 아닙니다. 단지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버려집니다. 1년 된 핸드폰, 2년 된 노트북, 5년 된 냉장고. 우리는 기능의 죽음이 아닌 가치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금속 부품이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새 것의 가치 진동은 극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하락하여 0에 수렴합니다. 버려지는 순간 그것은 쓰레기라는 존재론적 낙인이 찍힙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낡은 나무 탁자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의 가치 진동은 다릅니다. 그것은 느리게 진동합니다. 처음에는 낮지만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축적할수록 진동수는 미세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상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6화 고물의 재발견 시간이 만드는 가치 제1부 충돌 3천만 원의 성공과 40년의 이야기 주택가 골목에 새하얀 아침 햇살 속에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 2025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두 가치 체계의 충돌 민준이네 집 앞에 정차한 3천만 원짜리 국산 중형차 45세
대기업 과장 민준이의 아빠에게 이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민준이 아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흠 하나 없는 도장을 닦고 있습니다. 이 차는 10년의 인내와 사회적 성공이라는 크로노스의 승리 선언문입니다. 그는 20년 된 낡은 차를 몰던 가난했던 과거의 자신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새 것은 새로운 나를 상징했습니다. 이 차는 자신감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물질적 증거였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차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복잡한 코드가 흐릅니다. 아들의 성공에 대한 진심 어린 기쁨.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 것에 집착하는 위험한 심리에 대한 염려가 공존합니다. 민준이가 새 차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면서 민준이가 이 충돌을 중재합니다. 할아버지도 뭔가 새로 사요. 새 것은 민준이에게 좋은 것과 동의어입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합니다. 난 이미 다 있어.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 40년 된 자전거, 녹슬고 낡은, 누가 봐도 고물이라는 가치의 낙인이 찍힌 물체. 아빠가 즉시 반응합니다. 아버지, 그거 40년 됐잖아요. 이제 버리고 새로 사세요. 제가 사 드릴게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서늘하게 변하면서 하는 말, 버리다니. 이 단어는 할아버지에게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 할머니가 결혼 20주년 선물로 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월급 3개월치를 모은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자전거로 40년 동안 하루 왕복 20km를 달렸습니다. 총 29만 2천 km. 이 거리는 지구를 7바퀴 돈 거리와 같습니다. 이 자전거는 할아버지의 땀과 할머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연대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녹슨 핸들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자전거는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한 40년이라는 시간의 밀도였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기억을 버리는 것이고 사랑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버리는 것은 죄악이라고 느꼈습니다. 새 차의 매끈한 광택과 자전거의 거친 녹이 대비가 됩니다. 두 세대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대치합니다. 아빠는 새 차를 통해
물질적 가치와 사회적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자전거를 통해 정서적 가치와 시간의 이야기를 보존했습니다. 민준이는 이 가치관의 경계선 위에 서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새 것의 문화는 끊임없이 폐기를 요구하지만 오래된 것의 문화는 영속적인 보존을 요구합니다. 이 충돌은 이제 삶의 진정한 유산을 탐험하는 서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제2부 탐험 할아버지의 시간 박물관. 3일 후 민준이는 학교 과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기로 결심합니다. 민준이가 노트와 펜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곧 할아버지의 시간 박물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존된 시간의 영역,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 보물, 40년의 순환, 자전거. 민준이가 녹슨 자전거 체인을 만져봅니다.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시간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민준아, 이 녹은 단순한 녹이 아니야. 이건 40번의 비와 눈, 그리고 40번의 햇빛이 만든 시간의 안료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자전거가 오버랩 됩니다. 29만 2천 킬로미터. 이 거리는 할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의 총합입니다. 이 자전거는 경제적 가치로는 0원에 수렴하지만 서사적 가치로는 무한대입니다. 이 자전거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단다. 할아버지의 말은 은유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자전거 안장에 앉아 보면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체험해 봅니다. 민준이는 자전거에 담긴 보존된 이야기의 힘을 느낍니다. 물건은 사라져도 물건에 새겨진 시간은 영원하다는 고물 철학을 배웁니다. 두 번째 보물, 50년의 약속. 할아버지 손목에 낡고 긁힌 시계가 보입니다. 50년 된 시계. 이 시계는 시간의 정확성을 넘어 약속의 신뢰성을 상징합니다. 1974년 2달치 월급을 투자하여 산 이 시계는 할아버지의 책임감과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이 시계는 인생의 이정표를 기록했습니다. 첫 데이트 시간, 결혼식 시간, 아들의 출생 시간, 손자의 출생 시간,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기록하는 아날로그 타임 캡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시계에 긁힌 유리를 만져봅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새 시계는 시간을 자랑하지만 이 시계는 시간을 기억한단다. 네가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너는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50년의 약속을 보는 거야. 세 번째 보물, 60년의 소사, 만년필. 검은 가죽 케이스 속에서 꺼내는 60년 된 만년필. 만년필, 이것은 3대의 연결고리입니다. 1964년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준 인생의 붓입니다. 물건은 대를 물려줄 때 비로소 유산이 됩니다. 이 펜은 슬픔과 기쁨, 탄생과 소멸을 기록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쓴 첫 연애편지의 떨림과 할머니의 추도사의 비통함, 이 펜촉 끝에는 한 인간의, 한 가족의 60년의 서사가 묻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만년필을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주면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펜의 무게를 느껴보렴. 50g 남짓하지만 그 안에는 내 증조 할아버지의 꿈, 할아버지의 책임, 그리고 내 아빠의 역사가 들어있단다. 이제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이걸로 써야 해. 민준이가 만년필을 쥐고 숨을 멈추는 모습, 유산의 무게를 체감한다. 민준이는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 질감 속에서 뜨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버리지 않고 물려주는 행위 자체가 가장 위대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임을 깨닫습니다. 네 번째 보물, 30년의 헌신, 재봉틀. 다락방 구석에 낡은 재봉틀, 정지된 시간의 이미지. 재봉틀, 이것은 할머니의 헌신이자 시간을 직물로 짜는 기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페달을 밟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 이 소리는 30년 전의 할머니의 노동가였습니다. 재봉틀 서랍 속에는 1000조각 단추 실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서랍 속에서 시간의 파편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의 천, 돌 한복의 여분 단추, 유치원 가방 천. 할머니는 사랑의 재활용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관하고 모든 것을 고쳐 썼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물건의 비물질적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민준이는 물건은 물건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었고 시간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고물은 시간의 퇴적층입니다. 그
퇴적층을 파헤치자 사랑이라는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민준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3부 발견 마지막 수리 장인의 철학. 주말 아침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40년 된 자전거를 끌고 나섭니다. 고물의 재활성화 여정이 시작됩니다. 목적지는 수리점. 하지만 그 여정은 사라져가는 문화를 목격하는 애도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골목마다 있던 수리점들은 소비의 시대에 밀려 하나 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가게 셔터에 폐업, 임대라는 글. 사람들이 고치지 않고 새로 사기 때문입니다.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든다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보존의 문화를 질식시켰습니다. 박씨 수리점, 시간의 의사. 박씨 수리점 간판, 50년 전 글씨체. 작고 낡았지만 빛나는 공간. 5번째 골목 끝에서 기적처럼 박씨 수리점을 발견합니다. 박동식 사장님, 50년 경력의 시간의 의사입니다. 그는 3대째 수리라는 고귀한 의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리점 안은 시간의 밀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돋보기가 달린 눈은 물건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오, 84년형, 85년형 자전거 명품이지. 체인 교체, 브레이크 패드, 기어 조종 3시간 걸려. 할아버지와 박 사장의 악수. 50년 전 친구와의 해후. 두 노인은 함께 나눈 시간의 가치를 즉시 공유합니다. 박 사장은 곧바로 수리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완전히 분해합니다. 40년의 세월이 부품 하나하나에 결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수리의 연금술, 존엄의 재탄생. 첫 번째, 분해와 대화. 모든 부품을 분리하고 닦습니다. 박 사장님의 손은 존경심으로 가득합니다. 40년의 녹을 벗겨내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물건에게 묻는 행위였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니? 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지. 두 번째, 선택과 재결합. 새 것은 기능의 보완을 위해 사용됩니다. 체인과 패드는 교체되지만 프레임과 기어는 그대로 둡니다. 박 사장의 철학. 이건 바꾸면 안 돼. 이게 이 자전거의 혼이거든. 세 번째, 기름칠과 재탄생. 모든 부품이 제 자리를 찾고 윤활유가 발라집니다. 3시간 후 자전거는 고물에서 존엄한 유산으로 재탄생합니다. 새 것은 깨끗하지만
고쳐진 것은 존엄합니다. 이 자전거에는 40년의 이야기와 박 사장의 3시간의 헌신이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장인의 슬픔과 명예. 박 사장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수리를 마친 박 사장은 쓸쓸한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 고치는 게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대요. 고치는 사람의 시간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죠. 20개의 수리점이 단 하나의 수리점으로 줄어드는 문화적 소멸의 역사. 박 사장은 내년이면 문을 닫을 거예요 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버리는 시대에 고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 사장의 손을 잡고서 당신은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자네는 단순히 물건을 고친 게 아니야. 사람들의 추억을, 이야기를 살린 거지. 자네의 손은 보물의 창조자야. 박 사장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이 가진 존엄함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4부 깨달음과 유산, 고물이 미래가 되는 순간. 민준이가 학교 교실에서 발표. 할아버지의 고물이 미래다. 여러분, 새 차 한 대를 만들면 이산화탄소 6톤이 나옵니다. 하지만 40년 된 자전거를 수리하면 이산화탄소 0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만들면 물 13,000리터를 사용합니다. 오래된 폰을 2년 더 쓰면 13,000리터를 절약합니다. 우리는 지구 둘레의 7배를 달린 자전거를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새 것은 1년 후 헌것이 되지만 오래된 것은 10년이 지나도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그 안에 할아버지의 땀, 할머니의 사랑, 40년의 이야기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물은 지속 가능성의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물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기립 박수를 받는다. 고물은 미래다. 이 단순한 명제는 소비의 시대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이는 프로젝트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가치 전환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아빠의 변화, 녹슨 손잡이의 따뜻함. 저녁 식사 후 아빠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의 발표 영상을 봅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새 차를 자랑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들의 발표는 3천만 원짜리의 차의 가치를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밤 11시 아빠가 차고에서 새 차와 자전거를 번갈아 봅니다. 아빠는 40년 된 자전거의 녹슨 손잡이를 만집니다. 차가운 가죽 핸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은 할아버지의 체온과 40년의 이야기가 스며든 시간의 에너지였습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낡은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대학 시절의 자신, 민준이 엄마를 처음 만나 한강을 달리던 추억. 아빠는 깨달았습니다. 새 차를 사면서 얻은 것은 편리함이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진짜 삶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자전거 수리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제 20년 된 자전거 좀 고쳐주세요. 아빠는 새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시간이 만든 가치를 수용하는 존재론적 회개를 선언합니다. 새 세대의 유산, 함께 달리는 시간. 주말 강변 자전거길 40년, 20년, 5년 된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주말 65년의 시간이 세대의 자전거 위에 실려 함께 달립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느렸지만 느림의 철학을 따르는 이 여정에서는 할아버지의 속도가 가족의 기준이 됩니다. 세 사람이 강변에서 휴식하며 웃고 있습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아버지, 이 자전거 여행이 3천만 원짜리 새 차보다 훨씬 좋네요.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차는 혼자 타는 것이지만 자전거는 함께 타는 거니까. 민준이는 세대의 자전거와 세 사람 이 순간을 기록합니다. 이 자전거들을 평생 타고 내 아이에게도 물려줄 거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물건에 담긴 유산을 보존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빠는 새 차를 팔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비싼 물건을 버리고 가장 값진 경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새 것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메시지, 유산의 정의. 2045년, 20년 후의 미래. 민준이는 이제 시간 박물관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70년 된 시계, 80년 된 만년필, 60년 된 자전거는 가족의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민준아, 이 물건들을 내게 남긴다. 돈은 아니지만 더 소중한 거야. 이 안에 할아버지의 삶이, 할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고쳐 쓰고 아껴 쓰고 내 아이에게 물려주렴. 그것이 진짜 유산이란다. 물건은 시간의 증거입니다. 낡은 것은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산은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이야기의 연속성입니다. 새 것을 사는 것은 쉽지만 오래된 것을 지키는 것은 용기다. 고물은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미래의 지혜가 됩니다. 버리는 문화를 멈추고 보존하는 용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의 정의. 새 것은 편리하지만 오래된 것은 의미 있다. 기능은 노화하지만 이야기는 영원하다. 소유는 폐기를 낳고 보존은 유산을 만든다. 고치는 것은 환경을 지키고 추억을 살리는 사랑의 행위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로 결정된다. 오늘 당신의 다락방을 열어보세요. 버려진 물건 속에서 당신 가족의 잊혀진 이야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버리지 말고 닦아주고 고쳐주고 다시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전거가 시간의 궤적을 그리며 빛납니다. 감사합니다.